안녕하세요. 닥터CR 이승윤 원장입니다. 지방이식의 부작용이라고 하면은 지방괴사나 석회화, 염증 이런 심한 부작용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렇게 좀 심한 극단적인 부작용 말고도 가벼운 부작용들이 더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방이식 후에 흔히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방이식 후에 처짐. 지방이식 상담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저에게 가장 많이 물어보고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지방이식 하면 처지는 거 아니에요? 지방이식 하면 다 처진다 그러는데 이거는 거의 100분 오면은 99분 다 물어보세요. 지방이식을 하고 처지는 경우는 잘못된 위치에 너무 많은 양을 잘못된 테크닉으로 이식하는 경우에 처질 수 있다. 반대로 제대로 된 위치에 적당량을 좋은 테크닉으로 잘 시술하면은 안 처지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시술을 많이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결국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지방이식 여기 하면은 일로 내려온다는데 눈 밑에 하면은 입 옆으로 내려온다는데 그게 맞는 얘기예요?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생착된 지방이 입 옆으로 내려올 수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요. 가장 흔한 경우는 그냥 이만큼 이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앞광대 여기만 뻥긋하게 살려야 되는데 이식을 할 때 이렇게 넓게 여기까지 이렇게 범위가 넓어지는 경우. 그래서 팔자 주름 바로 옆에 볼록한 부분, 요거 볼록한 거 제거하려고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그래서 그거 제거하러 많이 오시기 때문에 거꾸로 거기는 거의 안 넣어야죠. 그래서 안 넣어야 되는 부위를 피하고 넣어야 되는 부위에 잘 넣어가지고 이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방 이식을 할 때 원장님은 지방 이식을 어느 층에 넣으세요? 깊은 층에 넣어야 된다는데 시술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정해진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어떤 분은 완전 깊이만 넣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중간에 넣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약간 얕게 넣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깊이도 넣고 중간도 넣고 얕게도 넣어야 되고, 사람마다 다 다른 거지 정해진 해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좀 깊이 넣긴 해야 돼요. 깊이라는 거는 거의 뼈 바로 위에 근육 아래 굉장히 깊은 쪽에 이식을 합니다. 지방이식할 때 잘못된 위치에 넣을 일이 있나요? 많죠. 잘못된 층에 넣을 수도 있고, 만약에 팔자 같은 경우에 팔자 지방 이식을 한다고 했는데 나는 팔자에 넣었는데 팔자 밖으로 넣어가지고 밖이 불룩해지는 경우는 필러든 지방 이식이든 굉장히 흔합니다. 그리고 이마 같은 경우도 이마를 이렇게 바깥쪽 라인까지 부드럽게 연결돼가지고 해야 되는데 가운데만 동그랗게 해가지고 이렇게 경계가 확 눈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광대도 약간 위쪽으로 뻥긋하게 해야 되는데 그 위치를 잘못 잡아가지고 이렇게 축 처져 보이게 이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옆볼이 꺼진 데다가 이식하는데 여기가 조직이 찔그니까 그거를 제대로 못하면은 찔긴 거를 제대로 채우지 못해서 밑으로 이식이 돼서 오히려 찔긴 게 더 부각이 된다든지. 이마 같은 경우도 너무 많이 넣으면 처질 수 있나요? 대부분은 처졌다는 거는 결국은 요 눈썹뼈 쪽으로 내려와가지고 눈썹뼈가 불룩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눈썹뼈를 뚫고 눈으로 내려올 순 없어요. 여기가 이렇게 불룩해지는 가장 큰 원인은 대부분은 처음에 거기다가 많이 넣은 거죠. 눈썹뼈가 이미 볼록하신 분들은 눈썹뼈를 디자인을 잘 그려놓고 거기를 피해서 그 위쪽으로 넣어야 되는데 넣다 보면 눈썹뼈에 은근히 꽤 들어가거든요. 그럼 거기가 볼록해지고 위에는 덜 들어가고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물론 여기가 눈썹뼈 쪽이 밋밋하고 미간이 푹 꺼진 분들은 거기를 잘 채워야 되는데 이미 돌출돼 있는 분들은 좀 피해서 해야겠죠. 두 번째, 모양이 마음에 안 드는 경우. 지방 이식을 했는데 나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사실은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시술자의 경험이거든요. 정말 많이 해봐야죠. 정말 많이 해서 경과를 계속 보고 이렇게 하면은 대부분 마음에 들어 하신다, 이런 게 경험이 쌓이는 거거든요. 내가 시술을 한 분의 피드백을 많이 받아봐야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 경우 한 13년 동안 하고 있는데 긴 시간 동안 축적된 경험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적 감각이 좀 있긴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어떤 게 예쁜 건지, 어떻게 해야 예쁘게 할 수 있는지 요거에 대한 이제 감각이 좀 있긴 있어야죠. 예전에는 10년 전에는 강남 미인도 스타일로 이식을 하는 게 유행이었어요. 이마를 돌고래처럼 막 너무 많이 넣는다지, 여기가 이만하게 넣고. 그러나 저는 그때부터 그걸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제 미적 기준에는 그거는 맞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 트렌드가 제 스타일대로 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은 좀 자연스럽게 얼굴이 많이 안 변하면서 원래 자기 얼굴인 것 같은데 좀 보완하는 느낌으로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연세가 50대, 60대인 분들도 많이 오시는데 특히 볼살이 많이 빠져서
지방 이식은 얼굴 살이 없는 분들이 많이 하시니까요. 빠져가지고 오신 분들을 이제 잘 부위를 잘 채워가지고 이식 후에 얼굴을 딱 보면 20, 30대 얼굴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딱 봤어요. 나 옛날에 이렇게 생겼었는데? 그러니까 그 얼굴을 딴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자기 원래 얼굴을 약간 찾는 느낌? 그런 식으로 시술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세 번째, 과주입. 과주입은 지방 이식은 가장 중요한 게 과유불급입니다. 덜 넣은 지방은 더 넣을 수 있지만 과하게 들어간 지방을 빼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 사람이 체중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방 이식은 지방이기 때문에 살이 찌면 같이 찝니다. 그래서 남자분들도 요즘은 지방 이식 많이 오시는데 20대 초반이면 몸무게 제일 적게 나갈 때예요. 그러면 얼굴이 막 헬스가니까 막 친구들이 놀리니까 오세요. 얼굴 채워. 그럼 그때는 좋아 보여요. 10년 후 30살 되면 한 10kg 찌겠죠? 그럼 이제 그때는 이게 과해지는 거죠. 여자분들도 처음에는 막 무조건 많이 넣어주세요 하는데 체중 변화가 심한 분들은 과하게 생착이 되거나 나중에 너무 지방이 부풀어 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과하게 하는 거는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생착이 얼마나 될지는 미리 알기가 어려워요. 사람마다 천차만별이고 2차까지 하는 걸 한 세트로 하는 이유가 1차부터 왕창 넣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적당히 해보고 그게 이제 생착이 얼마나 되는지를 봐서 2차 때 봤을 때 잘 살아있는 분들은 이제 생착이 잘 되는 경우니까 2차 때 덜 넣어도 되고, 근데 2차 때 한 두어 달 후에 봤는데 너무 많이 빠져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생착이 덜 되는 경우니까 좀 많이 넣을 수도 있고. 근데 지방 이식은 넣으면 넣을수록 지방이 축적되기 때문에 계속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과해져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 하는 게 좋습니다. 지방 이식도 중독이 되는 분들이 있어서 막 하고 또 하고 막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거울을 봤을 때 갑자기 깨달음이 오면서 아, 이게 심하구나, 내가 지금 과해졌구나. 그러면 이제 그걸 다시 빼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빼는 거는 훨씬 어렵다. 원상복귀가 불가능해요, 빼는 거는. 그래서 넣을 때 적당히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은 지방 이식 후에 생길 수 있는 흔한 부작용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시술 경험과 테크닉인데요. 지방 이식을 알아보실 때는 시술 경험이 많은 원장님을 찾아가서 충분히 상담을 나눈 후에 시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닥터CL 이승윤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